먼저 3번은 요령껏 하면 쉽게 답은 구할 수 있습니다. 요령껏 하면. 그 요령껏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 n에 1을 대입하면 좌변은 뭘 의미하게 되는 거죠? 좌변. n에 1을 대입하면 좌변은 첫 번째 항입니다. 우변은 그럼 첫 번째 항이 4라는 거죠. 그러면 n에 2를 대입하면 좌변은 첫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이고 우변은 n에 2를 대입하니까 14입니다. 14. 그 말은 세 번째 항이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10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an이라는 수열은 1,4를 지나고 3,10을 지나는 거지. 그러면 an에 대해서 전부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두 점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덟 번째 항 구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네. n에 3을 넣으면 n에 3을 넣으면 a1 더하기 a3 더하기 a5지. 3을 넣으면 27 더하기 3이니까 30이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이 4, 세 번째 항이 10, 다섯 번째 항이 얼마지? 14니까 16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출제 의도는 아니겠죠. 출제 의도는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빼기 3의 n-1의 제곱 더하기 n-1 n 대신에 n-1 넣은 걸 빼면 뭐가 되겠습니까? n 넣은 거에서 n-1 넣은 걸 빼면 그러니까 이건 홀수 번째 항들만 더하는 거니까 그 앞에 홀수 번째 항까지를 빼면 이건 a의 2n-1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홀수 번째 항이 n에 대한 1차식으로 일반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홀수 번째 항의 공차도 나올 거고 등차 수열이라 했으니까 그 공차 절반으로 쪼개면 그냥 원래 수열 an의 공차가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이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서 했던 것처럼 어떤 SN에서 SN-1을 빼는 거 그게 지금 이 유인물의 핵심이거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SN은 n개 항들의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의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 n개 항들의 평균을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n번째 항의 딱 중간입니다. 물론 뭐 두 번째 항과 n-1의 중간도 똑같지만 일반적으로는 얘가 첫 번째 항 a1 더하기 n번째 항 a1 더하기 n-1의 d의 딱 중간을 얘가 m입니다. 거기에다가 n을 곱하면
이 SN을 뭐로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2차 함수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차 함수. 2차 함수 중에서도 어떤 2차 함수겠어? 어떤 n에 대한 1차식에다가 n을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 중에서도 어,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 상수항이 없는. 답 발렸나? 다리에 나쁘셨나요? 혹시 저희 다리에? 설마. 아, 그 앞에 보니까 그 똥거 두 개는 너무 크게 있는데 그거 하나가 없어요. 그 하나를 안 가져갔었어? 까먹었어. 아니, 프로 때문에 아까. 아니, 네. 요즘 그거 주 말, 주? 진실이에요. 아니, 심플해야 돼. 하나의 사람을 그 거짓말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알면 이게 살고 씁니다. 미안해요. 친구가 있는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거짓말을 해서 그때 거의 또 거짓말 하고 그래. 그래서 모르겠어. 잘못했으면 벌 받고,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고. 그래서 결론은 SN은, 그러니까 등차수열 AN은 1차 함수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등차수열 AN의 합 SN은 2차 함수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 근데 1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는 공차였잖아. 이 등차수열의 합 최고차항 계수는 뭐겠어? 이걸 봐봐. 2차항 계수 뭐가 나옵니까? 2분의 d입니다. 2분의 d. 2분의 d n 제곱 1차항은 이렇게 나옵시다. 근데 여기 이 조건들을 보면 모든 항이 자연수다라는 게 중요한 조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이 13의 배수이다. 이것도 중요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N의 합이 아니고 SN의 합이야. 합의 합. 합의 합. 일곱 번째 항까지 합이 644다. 이런 조건을 가질 때 두 번째 항을 구하라. 는 건데, 이걸 우리가 이 조건을 한번 잘 봅시다. 모든 항이 자연수다라는 데서 알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공차도 자연수입니다. 공차가 음의 정수가 될 수 있습니까? 공차가 음의 정수가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공차가 음수가 되면 기울기 음인 직선이 되면 언젠가는 AN은 음수가 될 거잖아. 그래서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건 공차가 양수라는 거고, 더더군다나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뺀 게 공차니까 공차도 자연수라는 겁니다. 공차 자연수. 공차가 자연수고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2분의 1에 P 말고 D라 하자. 2분의 1에 dn 제곱 플러스 뭐 pn 이렇게 합시다. a1 마이너스 2분의 d 이런 거 좀 복잡하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d는 뭐다? 자연수다. p는 여기서 2분의 1을 앞으로 묶어냈으니까 p가 의미하는 건 2an 마이너스 d거든. 자연수라는 보장은 안 되지만
정수임은 분명합니다. 정수임은. 2an, an이 자연수니까 2an 마이너스 d니까 정수다. 그러면 이 사실을 이용해서 이 유인물의 본격적인 핵심 내용 A7을 어떻게 구하냐면 S7에서 S6을 빼면 되죠. 여기 7 넣은 거에서 6 넣은 걸 빼봅시다. 2분의 1은 묶어내면 49D에서 36D를 빼는 거잖아. 그럼 뭐가 돼? 13D죠, 13D. 그 다음에 7P에서 6P를 빼니까 플러스 P입니다. 중요한 건 이 A7이 13의 배수라는 거예요. 얘가 13의 배수야. 그럼 이게 13의 배수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P가 13의 배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P가 얘가 13의 배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A7이 13의 배수라는 것도 충분히 이용을 한 것 같고, 이걸 봅시다. 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봅시다. 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일단 2분의 1은 상수로 묶어내면 되니까 dn 제곱에다가 n이 1부터 7까지 시그마잖아. 그러면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시그마 k 제곱을 생각하는 겁니다. 시그마 k 제곱을 생각하면 2분의 1에 뭐가 되니? d에 k 제곱 6분의 7 곱하기 8 곱하기 15가 되는 거죠. 플러스 p에 이번에 시그마 k 2분의 7 곱하기 8이 됩니다. 그럼 약분을 좀 한 다음에 계산을 해봅시다. 3, 2, 6, 3, 5, 15. 그 다음에 4. 얘도 4. 2 나누면 2, 2.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7 곱하기 2는 공통인수로 앞으로 나오잖아. 7 곱하기 2. 그럼 14에 5D 플러스 P가 644입니다. 그럼 분명히 5D 플러스 P는 양수니까 644는 14로 나누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얼마 되니? 5D 플러스 D가 54. 46입니다. 46이었던 것 같다. 계산하면 46이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D는 자연수, P는 13의 배수입니다. 뭐가 보여야 되는데 자연수 13의 배수 46. 여기 P가 26이고 싶네요. 26, 4면 딱 맞아 떨어지죠. 근데 이렇게 26, 4가 되면 이걸 만족하면서 요걸 만족하면서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럼 26, 4일 때 두 번째 항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수능용으로는 이게 사실은 풀이가 끝입니다. 수능용으로는. 근데
우리는 지금 수능 보자고 하는 건 아니고 엄밀한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26, P가 26이고 D가 4 말고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P로 가능한 수가 어떤 수일지를 보면 0, 13, 26, 39, 땡땡땡인데 어차피 땡땡땡은 안 되잖아. 왜 안 돼요? B가 그죠? D가 자연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49 넘어서면 OD가 음수라서 이게 D가 자연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수 중에서는 사실은 음이 아닌 수 중에서는 이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P가 13의 배수라는 말에는 이게 13의 배수라는 말에는 음수도 포함인 거죠. 마이너스 26, 뭐 마이너스 39 이런 수들도 포함이거든. 그러면 우리는 P의 하한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한. 밑으로의 한계. 그래야 논리적으로 몇 개만 체크해보고 그 중에 되는 건 26밖에 없어 해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 네. 그럼 P가 이런 밑으로 계속 작아질 수 없다는 근거를 뭐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저게 P 범위가 A1 땡이 D였으니까 A1의 값이 음수면은 안 된다라는 걸 사용해서 뭐가 안 되지 않을까요? 보자. 그러면 P의 정의가 이거였어. P의 정의가 이거였어. P의 정의가 이거였기 때문에 A1은 2분의 D 플러스 P야. 아, 두 배다, 그치? 2P네. 2P. 그러면, 근데 1P 아니에요. 그러네. 2분의 P. 2분의 P. 그러면, 2A1이 D 플러스 P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T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DP 사이의 관계식을 알고 있습니다. DP 사이의 관계식. 그러니까 P의 범위를 알고 싶으면 D도 P로 고치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A1이 자연수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 그러면 D 대신에 뭐를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치, 5분의 46 마이너스 P를 넣으면 이게 뭐가 되니? 5분의 46 플러스 4P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P가 마이너스 13만 되어도 어떻게 돼? 수가 돼요. 음수 됩니다, 음수. 그럼 마이너스 26, 이렇게 마이너스 13보다 작아지면 당연히 음수가 될 거고, 결국은 우리는 요거만 체크하면 된단 말입니다, 요거만. 이거 4개만. 근데 이거 4개 중에 D가 자연수가 되는 건 뭐밖에 없냐면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죠? 현우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P의 범위를 구하려면 P가 원래 뭐였는가를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6번 볼까요? 자, 6번 봅시다.
공차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증가수열입니다. 증가수열. 14번째 항을 구하여라. 얘들아, 이건 뭘 의미하니?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했던 등차수열의 합을 생각하면 뭘 의미할까? 등차수열의 합을 생각하면 이건 결국 말에는 첫째 항과 2n-1항의 중간항 곱하기 2n-1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2n-1을 곱하는 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0이잖아. 그리고 2n-1은 0이 어차피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 항과 2n-1의 딱 중간항이 0이다. 그거 다음부터 알 수 있는 거죠. 1항, 2n-1항, 중간항을 더해가지고 2 나누면 뭐가 됩니까? A, M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M이 0이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공차가 양수이기 때문에 M항 이후로는 다 양수고 공차가 양수, 증가함수인데 증가함수. 그 다음에 1항부터 M항까지는 M-1항까지는 음수. 앞에는 다 음수, 뒤에는 다 양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를 알 수 있는가? 사실은 얘들아 봐봐. 시그마 AN 나오고 시그마 AN 절대값의 시그마 나오면 보통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보통 많이 쓰는 게 이걸 많이 씁니다. 15까지 AN-AN 얘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걸 뭐를 알 수 있어? 얘는 그지 이건 AN이 양수일 때는 없어지는 거야. 0 되는 거야, 0. AN이 음수일 때는 AN의 AN 음수일 때는 이건 AN이 마이너스 2배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배. 그죠? 그래서 이걸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걸 많이 쓰는데 이걸 쓰기 전에 제가 좀 눈에 띄는 건 뭐가 있냐면 얘가 얼마니 얘가 45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1항부터 15항까지면 중간항이 뭐니? 8항입니다. 8항. 이건 15 곱하기 A8이 45라는 거라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A8은 3입니다. 그럼 뭐를 알 수 있니? 이 M항이 0이라 했는데 A8이 3이라는 건 이 0이 되는 M은 8보다 작습니다. 8보다 작다는 거지. 그건 뭐냐면 이거 중간에 1항부터 15항까지 더하는 중간에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그 기준 M항은 1항과 8항 사이에 있다는 거죠. 1항과 8항 사이. 그럼 이걸 한번 써봅시다. 얘를 한번 써봅시다. 이건 얼마니? 얘가 90이고 얘가 45니까 빼면 얼마? 45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M항 이후로는 이건 어차피 다 0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알 수 있겠니? 이건 시그마 N은 1부터 M까지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AN이 됩니다.
근데 얘도 사실은 AM은 0이잖아. 더 하나 마나한 수란 말이지. 더 하나 마나한 수니까 M 말고 M-1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M-1이 되어야 첫 번째 항과 끝 항의 딱 중간을 계산하기가 깔끔하거든.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질 거잖아. 결국 이것도 뭐가 된다는 거냐면 1항과 n-1항의 중간은 a의 2분의 m항이고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2에 n-1을 곱한 게 45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는 14번째 항을 구하려면 지금 an이 8,3을 지난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지금 m만 구하면 m,0을 지나기 때문에 m만 구하면 an에 대한 정보는 끝입니다. 모든 걸 알아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m을 구하겠다는 목표를 잡아도 되고 어디 있는지 모를 d를 구하겠다는 목표를 잡아도 되고 기울기를 찾아도 되는 거니까 뭔가 목표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n을 함수로 보면 이런 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m이 8보다 작아. 그런데 사실은 작건 크건 상관없어. 작건 크건 상관없이 이 am에다가 몇 개의 d를 더하면 8번째 항이 되니? 그렇지. 항의 차이 개수만큼 8-m 개의 d를 더하면 3이 됩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8-m의 d가 3이다 는 것의 의미고 얘는 어떻게 되니? am이 0이면 자 a2m은 여기에다가 몇 개의 d를 빼면 되니? 2분의 m 개의 d를 빼면 되는 거예요. 항의 개수 차이만큼의 d를 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에 n-1에 0에서 2분의 m개의 d를 빼면 됩니다. 그럼 이건 그냥 마이너스 2분의 md, 마이너스 2분의 md, 마이너스 2분의 md, 그럼 이건 마이너스 2분의 m, 그냥 md네. 이렇게 되네. 이게 45다. 그리고 요런 식이 있다. 그럼 사실 끝난 거잖아. 미지수 두 개에 식 두 개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D만 찾아도 되고 M만 찾아도 되고 뭘 찾건 상관없어. 뭘 찾는 게 편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M을 찾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D 대신에 뭐를 넣으면 되니까 8-M분의 3을 넣으면 지금 M에 대한 방정식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풀면 M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변에 8-M 곱하면 되니까 그치?